자, 이제 세 번째 이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상황은 이제 16세기 직전에 17세기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랑 이 상황이 좀 다르겠죠. 한번 보러 갈게요. 어찌 보면 지금 명나라 같은 경우에 명나라 얻어 터지고 있었죠. 북노남에 조선 노다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죠? 상황 별로 안 좋았어요. 맞죠?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죠. 지네들끼리 싸우고 맞나? 심지어 뭐 일본에서 뭐 삼포회란이나 을묘해변 이런 사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뭔가 느낌 조짐이 이상했어. 일본 애들이 예전 같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반란도 일으키고. 근데 다 무시 쌩깐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뭔가 쇠퇴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일본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보러 가는 거야. 일본은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자, 그래서 일본의 상황 봅시다. 일본의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였죠. 무로마치 막부. 교토가 무로마치였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15세기 중엽에 정확하게 하면 15세기 중엽인데 이게 난 연도 좋을까? 1467부터 1477년까지 거의 약 10년간 이 오닌의 난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닌의 난. 이게 뭐냐면은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오닌의 난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쇼군 이름이 뭐냐면 쇼군 이름이 이것도 혹시 이거 다 기억하려 하지만 얘들아 지금 쌤이 적어만 한 거면 누구 이거 머리 터진다. 설명 이걸로 해주려는 거야. 적지 말자. 괜히 또 적으면은 얘들 또 물어본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시카가 가문이잖아. 이 무로마치 막부 애들이 예를 들면 구씨, 김씨, 박씨 이런 것처럼 얘들은 아시카가 가문이야. 그냥 구씨, 김씨 이런 것처럼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쇼군이었어. 그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자식이 남자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아들이 안 생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 동생을 불러요. 지 동생을 불러가지고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동생을 불러다가 말했단 말이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네가 어리니까 내보다 동생아 네가 다음 쇼군 후계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얘 이름이 요심이거든. 아시카가 요심인데 이 요시미한테 부탁을 했어.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아시카가 요시미는 이때 당시에 뭐냐면 스님으로 출가를 했어요. 이게 정치랑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예 스님으로 세상을 등졌단 말이야. 근데 얘 불러다가 말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동생이 처음에 뭐야? 당연히 거절하지. 형, 나 스님이야. 내한테 쇼군해라 하면 안 되지. 세상을 등졌잖아. 스님은 맞죠? 근데 나도 내가 어떻게 쇼군을 해? 왕이랑 똑같잖아. 일본에서 쇼군을 해. 이런 물어보니까 아시카가 요시마사 형이 이래 말했다면 야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 해라. 내가 아예 각서라도 쓸까?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아들이 생겨도 내가 니한테 무조건 넘길게. 이러니까 뭐긴 이 요심이 동생도 뭐 알았어요. 형이 전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다음 후계자 할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 쌤 적어놨죠. 문제가 뭐니? 말을 하면 안 돼 사람이. 말을 왜? 좀 이따가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고 그 원래 형이죠. 자식이 안 생긴 형한테 자식이 생겨버린 거야. 아들이 생겨버린 거야. 아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족보가 꼬이는 거야 이제부터. 왜? 자기는 분명히 다음 후계자를 동생한테 준다고 했단 말이야. 동생한테 준다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동생한테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고민하는 거야. 미치겠어. 왜? 자기는 아들한테 사실 이제 마음이 점점 간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뱉었잖아. 뭐라고? 내가 아들이 생겨도 누구한테 준다고? 지한테 준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답답하게 쇼군이 결정을 한 개도 못 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사무라이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왜? 분명히 동생한테 쏜다 했으니까 다음 후계자는 누구다? 동생이 해야 된다. 이런 파도 있을 거고 맞잖아. 근데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얘는 근데
동생이지 진짜 정통은 아니잖아. 왜? 얘가 아시카사 요시마사의 진짜 아들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 그 아무리 그런 약속을 했다 한들 아들이 태어난 이상은 또 뭐겠니? 아들이 왕한 이 쇼군 하는 게 맞긴 맞잖아 또.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이 사무라이끼리 동생 편 다음 후계자는 다음 쇼군은 동생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걸 말했으니까 아니다. 아들이 태어났죠. 아무리 약속했어도 아들이 태어난 이상 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후계자가 다음 쇼군이 누가 될지 두고 얘들이 싸운 거야. 그게 뭐다? 얘들이 썼던 그때 당시 연호가 온인이야. 온인 연호. 그래서 온인의 난이 발생한 그걸 10년 동안 얘들이 갈라져서 아들파, 동생파 이래가 10년을 싸운 거야. 10년을. 그러면서 이게 개판이 돼. 나라가. 근데 생각해봐. 전쟁을 10년 동안 한다 생각해봐봐. 막장 드라마지. 지금 봐봐. 뭔지 알겠죠? 이게 온인은 아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이 무로마치만큼 거의 막 마탱이 같습니다. 무로마치만큼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국 시대로 넘어가. 이 전자가 뭐냐면 전쟁할 때 전자야. 그러니까 뭐다? 온 일본 전체가 뭐다? 이 사건 이후로 서로 죽고 죽이는 혼란기로 접어들었단 말이야. 전국 시대. 이거를 일본말로 하면 뭐라 하냐면 센코쿠라 불러. 센코쿠. 일본식으로 말하면 그거를 한자로 적으니까 전국 시대네. 센코쿠 시대. 됩니까? 근데 이 전국 시대가 굳이 따지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그 얘들이 이름 깔 때도 뭐냐면 우리 전국 시대 뭔가 들어봤지 않니? 일본 그 중국에 뭐 춘추 전국 시대 들어봤죠? 그 전국 시대 그냥 벤치마킹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도 그때 당시에 뭐니 전국 시대나 이때 보면 뭐니 여러 나라 수십 개 나라가 생겨가지고 많이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만나 개판 쳤잖아.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가지고 이름을 전국 시대랑 똑같이 붙인 거야. 일본 애들이. 됩니까?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거의 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들면 전부 다 이 시대야. 대표적인 게 혹시 이누야샤라고 아니? 이누야샤가 이 전국시대 모티브야. 그리고 또 여러분이 꼭 봤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이 있는데 혹시 그 정확한 그 쌤이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혹시 짱구는 못 말려 보면 그 혹시 기억 안 나니? 이 짱구랑 짱구 아빠가 자기 자동차 끌고 자동차가 타임머신 역할을 해가지고 일본의 옛날로 넘어간 거야. 근데 이 어떤 성에 성주가 있어. 성주. 그걸 일본 말로는 성의 주인을 갖다 다이묘라 부르거든. 일본 말로 다이묘인데 이 성을 두고 이제 이 성에 공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공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훨씬 더 센 성에 이 영주 그쪽에 다이묘가 이 공주랑 결혼하려고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이 공주는 그 마을에 있는 원래 그 성에 그 장군을 좋아했어. 장군도 얘 좋아해. 장군도 이거 모르니? 그래 나중에는 이 공주가 니네 아는 이름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뭐다? 이 작은 성의 이 성주 이 다이묘가 결국에 뭐다? 저 큰 성에 원래 싸우면 잽도 안 되지만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짝사랑한 장군이 출발해가지고 싸우는데 당연히 밀리는데 짱구랑 짱구 아빠가 자동차 띠띠빵빵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화 있는데 아나 짱구는 뭐 애니메이션판이지 그것도 전국시대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니 짱구 아빠가 그 자동차 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질 전쟁이었는데 그 장군이 이겨요. 근데 그 슬픈 일이 발생하지. 쌤이 이 투니버스에서 보고 울었어. 뭔지 벌써 느낌 온 친구도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뭐 이기고 그 장군이 이제 이 공주랑 결혼하려고 돌아가는 길에 조총을 맞고 죽습니다. 조총을 맞고 거기 보면 조총이라고 등장하거든. 조총을 맞고 죽어. 공주가 슬퍼가지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그 모티브 역사 시대가 이 전국 시대 혼란기거든. 혼란기. 서로 성 다이묘 성주들이 막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막 혼란기.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하극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하극상의 시대라는 거 아래가 상이 위잖아. 이 극자가 뭐냐면 이길 극자야. 밑에가 위를 갖다가 죽인다 이 말이야. 이거 혼란 시대잖아. 하극상 대표적인 게 뭐겠니? 이거 굳이 따지면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개판치다 이 말이야. 그건 똑같은 거야 항상.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시대가 전국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하고 막장 드라마인 거지. 이해되니? 이 막장 드라마는 이제 이 혼란한 일본의 이 혼란기를 갖다가 통일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통일 직전까지.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왜? 오다 노부나가는 왜 뭔가 이 수많은 이 영웅들, 수많은 장수들, 군인들 중에서 이 사무라이라고 그러지 일본 애들은 그 무사 사무라이 중에서 왜 얘가 그 혼란의 이 전국시대 안 끝날 것 같은 이 혼란한 이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냐면 이때 뭐 16세기에 유럽의 신항로랑 연관이 돼 있어. 유럽의 이때 당시에 벌써 뭐 신항로를 통해서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까지 온 거야. 근데 이미 벌써 이 포르투갈 애들은 새로운 신식 무기인 조총이라는 걸 들고 있었거든. 조총. 이 조총을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다. 이게 신식 무기다.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신식 무기다. 쌤이 영상 보여줬죠? 조총. 이 조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조자가 세조자야. 세조자.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해서 조총입니다. 그만큼 파괴력과 힘이 좋다고 조총이야. 이 조총을 일본에 전래해주게 되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부대를 만들어. 조총부대. 이 조총부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일 오다 노부나가랑 제일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다케다 가문이라고 있어. 걔랑 완전 1대1 영혼의 맞대. 여기서 이긴 자가 거의 뭐 일본 먹는 거였거든. 여기서 이 조총부대로 완전히 그 다케다 그 가문 애들을 아예 몰살시킨 버린 전쟁이 나와. 그게 뭐다? 나가시노 전쟁.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사실상 전국시대가 거의 끝이 났어. 거의 끝이 나. 일단 들어봐.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쟁 이기면서 얘가 오다 노부나가가 새로운 이런 막부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밑에 오다 노부나가의 핵심 오른팔 중에 한 명이 이때 당시에 또다시 오다 노부나가 배신하고 오다 노부나가 갑자기 통일 직전에 전국시대를 통일 직전에 얘가 죽고 또 다른 이 세력이 누구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멜름 다 받아먹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얘가 거의 통일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는 어부지리로 갑자기 누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시대를 센고쿠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웃기죠? 왜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도 쌤이 저번에 막 주원장 얘기했잖아. 주원장 같은 경우 거지에서 왕됐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니까 이게 천한 농민 집안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얘가 이 머리가 이상했대.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얘가 오다 노부나가한테 그래 잘 보였다는 거야. 왜냐면 오다 노부나가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역사책에 보면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 얘 밑에 있던 이 행동대장 같은 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싸바싸바를 얼마나 잘했냐면 똑같은 일을 시키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훨씬 더 일을 잘했대.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 왜냐면은 이 오다 노부나가가 한겨울에 있잖아. 항상 이 신발을 바깥에 벗어두고 있잖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바깥에 나오면 얘들 정말 한겨울에 바깥에 신발 벗어나면 신발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차갑고 아니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한참 일을 보고도 나왔는데 신발을 신으니까 오다 노부나가 신발 신으니까 따뜻한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 오다 노부나가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겨울에 신발이 식을 거 아니니? 차가울 거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냐? 그 신발, 자기의 주인 쇼군이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자기 품속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야. 자기 채우려고. 왜? 오다 노부나가가 그만큼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따뜻하게 품고 있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그 따뜻한 신발을 딱 내려놓는 거야. 그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리도 잘 썼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있잖아. 예를 들면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러면은 다른 애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줬으면 딱 100만 원치의 물건만 사온 거야.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100만 원 주고 물건 사온다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물어봤지. 니 어떻게 알길래 그렇게 니한테만 일을 시키면 그 어떻게 니가 그렇게 일을 잘하나 물어봤는데 얘 어떻게 한 줄 아니? 100만 원 주면 자기 돈을 더 얹어서 더 좋은 거 사온 거야. 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머리 비상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얘가 원래는 천한 농민 출신인데 얘가 고소승진이에요. 고소승진.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비상하게 잘 돌아갔던 사람인 거야. 사람이었던 거고 원래 같으면은 자기의 쇼군, 자기의 주인이 이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까지 이기면서 원래는 전국 시대를 통일할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다? 얘 밑에 있던 다른 애가 얘를 배신하고 하면서 이게 이까지 설명 혼노지의 변이라는 사건인데 하여튼간에 너무 지식 자랑한다 쌤이. 하여튼간에 그 혼노지의 변으로 얘가 거의 통일지전까지 갔다가 제 믿었던 애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믿었던 이 배신했던 이 A라는 애를 갖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를 다시 죽이면서 얘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는 됩니까? 그래서 이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 직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당연히 이 얘 밑에 있었으니까 그 물려받았겠죠. 그게 뭐다? 이 조총을 통한 거야. 조총.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다? 유럽의 신학로 16세기 맞죠? 16세기 딱인데 다 맞물리는 거야 이게. 유럽의 16세기 신학로가 개척되면서 뭐 포르투갈 애들로부터 뭐 조총을 수입하면서 한 거야. 이 조총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기억해라고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는 거야. 여기 좀 중요한 파트라. 여기 중요해서 얘들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사 사무라이 있죠. 무사 사무라이를 진짜 엘리트 싸움 잘하는 군인을 한 명 만들려면 칼을 잘 쓰는 군인을 만들려면 최소가 10년에서 20년이 걸린대. 군인 한 명을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 만들려면 10년에서 20년 걸리는데 이 조총부대 있죠. 조총부대. 총 자체가 살상력이 장난 아니잖아. 맞잖아. 맞지? 이걸 만드는 데는 한 달이면 된대. 한 달이면. 잽이 되니? 가성비가 잽이 안 되잖아. 너 생각해봐. 그 스페셜리스트 무사를 키우는데 10년, 20년을 공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진짜 잘 싸우는 사무라이 한 명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거의 한 달이면 훈련이 끝나. 그럼 싸우면 비슷한 거야. 그럼 누가 가성비가 좋아? 당연히 조총 부대가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오다 노부나가가 그 전투 이름이 뭐다? 나가시노죠. 근데 외국인이 좋잖아.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잖아. 그래서 외국이 좋아요. 외국도. 그리고 쌤이 추가로 얘기 좀 해주면은 이 조총이 정제될 때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애들이 처음으로 이 동아시아에 이제 오게 되는 유럽 애들이거든. 유럽 애들 심양로 개척으로 이 포르투갈 애들이 오면서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에 자기들이 먹던 주식을 갖다가 이제 음식도 전래가 돼. 그게 뭐냐? 빵이야, 빵. 이때 빵이 나오는 거야. 왜? 포르투갈 서양 애들은 뭐 먹니? 쌀 먹니? 밀먹 빵 먹죠. 이 포르투갈 말로 하면은 그게 뭐냐? 나중에 102페이지 나중에 가면 이거 어차피 하는 내용이라서 미리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주식이 빵이잖아. 그래서 포르투갈로 정확하게 파오인 거야. 파오인가 뭐 그렇더라. 포르투갈로. 그게 일본 애들이 발음하니까 파오. 그게 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빵이 나오는 거야. 빵 어원이.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 포르투갈 애들이 얘들아 이쪽에서 오거든. 서양 쪽에서 얘가 여기 쌤이 마카오 적어놨기 그 때문에 이 포르투갈 애들이 동남아시아에 거쳐서 마카오에 거점을 두고 마카오에서 일본 여기 있는 들어봤을 거야. 나가사키로 가요. 나가사키 짬뽕 거기 마카오에서 나중에 배우면 나가사키 항구 나가사키 짬뽕 그 나가사키로 가거든. 근데 나가사키에 사실 우리는 나가사키 짬뽕이 더 익숙하지만 나가사키에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유명해. 카스테라. 그래서 포르투갈 애들이 먹는 그 파오 빵을 보고 이 일본 애들이 저건 뭐야?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카스테라야. 카스테라. 여러분 카스테라 알죠? 그 카스테라도 이때 나오는 거야. 이때
왜? 포르투갈 애들이 와서 카스테라도 이때 나오고. 참고로 너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니? 나중에 임진왜란 이랑 연관돼 있어 그래. 이 조총을 갖다가 일본 애들은 조총이라 부르지 않아. 일본 애들은 발음이 또 다를 거 아니니. 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총,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조총이라 부르지만 일본 애들은 뭐라 부르냐면 대뽀라고 불러. 대뽀. 대뽀가 뜻이 뭐냐면 철을 대뽀라고. 대뽀. 일본 발음으로 대뽀. 그래서 철로 된 총이다 해서 대뽀야. 대뽀. 그래서 우리 이름 안 들어봤니? 와, 저 사람 무대뽀다. 무대뽀. 이름 안 들어봤어. 무대뽀란 뜻이 뭐야? 막무가내인 사람을 갖다 무대뽀라 하잖아. 무대뽀. 즉 뭐다? 대뽀. 조총 없이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대뽀니, 그러니까 막무가내니, 대뽀. 총도 없이 덤빈다 이 말이잖아. 막무가내다 이 말이야. 맞지? 여기서 나온 말이 무대뽀야. 무대뽀. 그래서 이게 어원이 여기서 나와요. 무대뽀, 대뽀. 조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총 없이 그냥 싸울 때 무기도 없이 싸우니까 얼마나 막무가내야. 얘되니? 거기서 나온 말이 무대뽀. 여기 뭐 포르투갈로 인해 가지고 카스테라도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교류의 모습이 나중에 어차피 나올 거야. 그래서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싶지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안 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샜다. 시간 많네. 자 그럼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자 지금 계속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상황을 살펴보고 있어. 자 보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로 남해 그래서 얻어 터지더라. 맞죠? 위쪽에서 몽골 애들이 다시 내려와서 베이징이 포위될 정도로 타타라부에 의해서 그런 거 얻어 터지고 또 뭐 남쪽에서는 이 해적들 외국 애들이 들실들실거려가지고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뭐 닝고 이 도시에서는 닝고의 난 같은 게 일어나면서 뭐 일본이랑 국교도 단절해버리죠. 가만무역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있고 조선도 노답이었죠. 조선도 상황이 그때 당시에 15, 16세기에 보니까 사림이 지금 말해서 지네들끼리 국론 분열대가 싸우기 바쁘고 세금제도 개판되고 200년간 평화로우니까 국방 약화되고 맞죠? 근데 뭐 뭔가 느낌 이상했잖아. 삼포에서 외란도 터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 이상했지만 그런 거 무시했단 말이야. 어찌 보면 조선 같은 경우에 만만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상황이 뭐니? 다르죠. 왜? 이 온인의 난 3번 요 정도는 알면 요 정도는 문제 풀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아시카가 요시마사 뭐 요시미 요시키 이런 애들은 몰라도 되고 이 온인의 난이 뭐다? 다음 후계자 쇼군을 갖다가 동생 줄지 지 아들 줄지 요 정도. 그 이후에 나라 개판돼서 뭐 서로 죽고 죽이는 혼란기 서로 죽이는 혼란기는 뭐 전국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전국시대로. 그걸 일본말로 하면 뭐다? 생고쿠 시대고. 근데 이거를 갖다 혼란해가지고 이거를 그 전국시대 때 뭐가 들어오니? 신앙도 개축되면서 포르투갈이 조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다? 오다 노부나가고 이 조총 부대로 일본 이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뭐다? 나가시면서 거의 일본 통일했어. 사실상 거의. 근데 제가 얘가 제일 믿었던 부하의 배신으로 얘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배신했던 애를 또 죽이면서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는 날름 삼키게 되는 거다. 일본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1590년 딱 2년 뒤에 1592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거지만 됩니까? 전국시대가 1592 그러니까 봐봐 전국시대를 갖다가 통일 1590년이니까 17세기 1592 17세기에 임진왜란 터지는 거야. 딱 맞물리죠 지금. 왜? 이 두 나라는 얻어 터지고 있고 얘는 봐봐 거의 100년간 봐봐 1467년에서 1590년에 통일한 데 있지. 거의 100년간 얘들은 싸움만 했어. 즉 뭐니? 맨날 싸움만 했단 말이야. 싸움 개 잘하는 애들이야. 거기다 뭐 신식무기 조총부대까지 만들어져 있었어. 얘들은 서로 지지고 먹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만만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리로 터들어가는 거야. 느낌 오케이? 얘들이 그걸 적어놓은 게 88페이지, 89페이지 내용이에요. 이게 느낌 이해되니? 이 큰 느낌을 가져. 이런 느낌. 그래서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밖에 없구나.
잠깐 보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때려 죽이 새끼지. 때려 죽이 새끼지만 일본에서는 엄청난 영웅은 맞아요. 왜? 얘가 이 전국시대를 이 통일하고 나서 엄청난 개혁들을 하거든. 우리 교과서에 여기 보면은 쌤이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지만 요 내용이 장난 아니야. 요만큼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이 어려워. 여러분들 수업 지나가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게 쌤이 하나하나 풀이해 주는 거야. 자 봅시다. 이 전국시대는 쌤이 말했지만 도요토미 원래 쌤이 말했잖아. 무슨 정책은 다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거거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가 뭐니? 결국에 얘도 결국은 뭐니? 상을 한 애죠. 맞잖아. 지가 천한 농민 출신이었는 뭐니? 결국은 뭐니? 이런 얘들은 출신 성분이 좋았거든. 결국은 뭐니? 얘를 배신한 얘를 죽이고 얘가 이겼으면 뭐니? 아래 것이 이겼다. 누구를? 위에 걸 제반 하극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각한 거야. 지가 통일하고 나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왜? 자기가 하극상의 성공 케이스잖아. 그 말은 뭐니? 앞으로 하극상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되는 거야. 태양의 노래랑 똑같죠? 내가 바람 펴도 넌 죄송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 그 느낌.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런 하극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니? 이제부터 통일하고 나니까 전국시대. 그럼 애들이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냐? 용민들의 무기를 전부 다 뺏어버리는 거야. 왜?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있었어. 반란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농민들의 무기를 전부 다 뺏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한자로 하면 무기를 갖다 거의 다 칼이어서 도수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해버립니다.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해버리고 반란 못 일어나게. 자기는 되지만 내로남불인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무기 몰수하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어른말로 문제 좀 푼 친구들은 이거를 갖다가 검지라고 부르게 돼요. 검지. 땅을 검사했다 이 말이야.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합니다. 왜? 봐봐. 전국을 지금 일본 전체를 갖다가 얘 통일했잖아. 그럼 이제 통일했으니까 평화 안정기가 되니까 얘가 지 새로운 막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뭐하겠니?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겠죠. 옛날에 세금을 어디다 매겼어? 전부 다 땅에 매기고 토지조사. 그래서 토지조사 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돈으로 뭔가 국가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석고제도 뭐가니? 석고제는 굳이 어릴 때는 설명 안 할게. 이 석고제가 뭐냐면 이제부터 단위를 갖다가 석에 맞추는 거야. 석. 쉽게 말하면 우리 진시황 때 도량은 통일한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게 석고제야. 그렇게 말하기. 아니면 저거다. 석고제가 뭐다? 도량형을 통일했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도량형. 설명해야 되나? 석고제 뜻이 도량형 통일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일본에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안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석이라는 단위로 무조건 다 통일시킨 거야. 석이라는 단위로. 그게 석고제고, 그 다음에 뭐다? 병농분리까지 시키는 거야. 병농분리. 왜? 이 1번이랑 맞물리는 겁니다. 1번이랑. 요 두 개 비슷한 거고, 2번, 3번 비슷하고, 1번, 4번 비슷합니다. 왜? 이 지도 뭐라 했니? 처음에 농민 출신이었잖아. 농민 출신이 원래는 밭 깔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뭐하니? 칼 두고 잘 써가지고 하극상 만들어낸 거잖아. 혼란한 시기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뭐니? 이런 농민들한테서 다시는 사무라이가 군인이 될 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금방 했잖아.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미스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다? 아예 분리시켜버려. 이제부터 농민은 무조건 농민인 거야. 농민은 절대 사무라이가 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사무라이는 계속 사무라이만 다 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군인과 무사, 사무라이랑 농민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야. 이제부터. 철저하게. 절대 하극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혼란한 시기를 100년 겪었으니까 얘는 지 밑에 있는 애들은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거 자기 느꼈잖아. 지 밑에 있는 애가 얘 죽이는 꼬라지를 봤잖아. 그리고 얘를 또 죽인 애가 누구? 얘니까. 누구보다 그거를 경험한 애니까 절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만든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유에는.
자, 그래서 병동분리에서 이 재밌는 게 그래서 뭐다? 이 병동분리 정책으로 해가지고 사는 곳까지 이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뭐다? 사무라이가 사는 곳은 도시에, 사무라이들은 무조건 도시에 살아요. 도시 가고 농민들은 농사지어야 되는 거 뭐니? 농촌에 살게 만든다. 그래서 사는 것도 거주지도 다 분리시키니까 귀족이 사는 곳은 귀족, 농민이 사는 건 농민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 학교도 보면 1층, 2층은 3학년, 3층, 4층은 2학년, 맨 위 꼭대기 누구? 1학년 이렇게 나. 이게 병동분리야. 병동분리. 1, 2, 3은 구분지 있는 거 병동분리. 니는 딱 3학년, 2학년, 1학년. 어디 1학년 따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는 고생해야 되게 5층까지 올라가. 우리 귀하신 예를 들면 2학년, 3학년 분들은 좀 덜 피곤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병동분리인 거야. 그래서 도시에는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도시에는. 그리고 얘들아, 한번 봐봐. 일본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지금 군인이잖아. 한번 봐봐. 군인들만 있으면은 자기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 이거 서비스 업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내 말 이해되니? 그럼 뭐 사무라이끼리 똑같으면서 서로 일 안 하려고 아니니? 나도 사무라이, 니도 사무라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뭐다? 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조니, 얘 역시 중요하다. 나중에 경제 파트 가서 배우게 되는데 조닌, 이 조닌이 뭐냐면 상공업자. 조닌은 일본 발음은 조닌인데 상공업자를 갖다가 조닌, 이게 도시에는 봐봐. 주인은 사무라이, 무사이들이 사는데 그건 봐봐. 얘들도 먹고 살고 뭔가 물품이 필요하잖아. 그 물품을 대주는 서비스업을 하는 애들은 뭐라 불렀다? 조닌. 그래서 옆에서 시다바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이 어디에? 도시에 살게 되는 거고 농촌에서는 아예 따로 병동분리 정책의 영향으로 농촌에는 농민이 살면서 열심히 농사만 짓고 농촌에는 사는 거야. 절대 농민이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따로 살아야 돼. 그래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한국상이 안 일어나고. 이해됩니까? 이게 나중에 일본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정책이. 그래서 요거를 지네들 말로 하면 이게 욕 같은 데는 뭐냐면 조까마치야. 조까마치. 도시를 갖다가 일본의 도시를 뭐라 한다? 이때 형성된 도시를 갖다가 조까마치라. 발음 잘해야 돼. 조까마치. 되니? 욕하는 거 아니. 이게 뭐냐면은 성이 있으면 성이 있고 제일 좋은 성이 있고 성 밑에 마을들이 있는데 도시가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제일 좋은 성이 가운데 이래 있는 거야. 성이 이렇게 제일 좋은 성이 위에 마을에 센터에 있으면은 센터에 있고 그 밑에 마을이 있다 해서 이거를 일본어로 하면은 조카마치가 돼. 왜? 조가 성이야 성. 카가 뭐냐면 이 일본어 생각다. 카가 아래 하자야. 성 아래에 마치가 뭐냐면 마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 아래에 마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그냥 조카마치가 일본의 도시를 갖다가 조카마치라 하는구나 알아두세요. 조카마치. 여기도 있잖아. 조카마치 조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 조자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뭐니 예전에 뭐니 그래서 뭐 헤이 조 표 요거 기억나니? 헤이가 뜻이 뭐냐면은 평이라는 뜻이야. 평. 너무 일본어 시간 같다 이러니까 평이고 이 조자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성이야. 그래서 헤이조 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 평성시대야. 헤이조 표 나라시대 있죠. 나라시대 기억나? 나라시대를 한자로 적으면 헤이조, 일본말이 헤이조고 우리 한자로 적으면 평성시대 똑같은 거야. 조자가 뭐라 돼? 성이잖아. 성 아래 마을이 있다. 성 아래 도시가 형성된다 이거야. 궁궐 주변으로 왕이 사는 궁궐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조까마치 이게 그게 도시란 말이야. 왜 여기 조차 조까? 죄송합니다. 조까. 그래서 병동분리 정책. 그래서 15, 16세기에 일본은 아주 격변기를 겪는구나. 격변기 큰일 났다. 이거 34번 엄청 오르죠. 미쳐. 자, 그래서 요런 한 번 더 정리해줄까? 어차피 오래 걸린 거.
자, 그래서 15, 16세기. 자, 일본은 15, 16세기에 무로마치 받고 이어지다가 뭐 후계자 계승 문제를 두고 동생파, 걔 아들파 이래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게 스타트가 돼가지고 뭐 일본이 혼란기는 일본의 개판 서로 죽이는 하극상의 시대를 말한다. 전국시대, 지네들 말로 생고구 시대가 거의 100년간 시작이 됩니다. 100년간. 근데 이 100년간 시작될 때 16세기에 이 유럽 애들, 특히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 왔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가사키 짬뽕 그거. 나가사키항으로 들어가고 이 포르투갈 애들이 뭘 합니다. 새로운 신무기, 조총, 지네들 말로 대뽀를 갖다가 전래해줘. 이걸 보고 이거다. 이 신식무기를 잘 활용한 진짜 똑똑한 애가 누구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수 사무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거의 통일 직전까지 가죠. 그 전투가 뭐다? 나가시노.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거의 일본을 통일을 직전까지 가는데 자기의 밑에 있던 부하의 대신으로 얘가 죽게 돼. 참고로 죽게 되는데 그 배신했던 부하를 죽이고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 통일하게 되는 거죠. 통일하게 되는데 얘가 지가 통일하고 보는 거다. 이런 하극상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두 번 다시 이런 하극상이 못 일어나려고 한다. 농민들의 무기를 전부 다 몰수해버리고 이제부터 농민 사무라이는 사무라이 절대 아예 분리시켜버려. 병동 분리시키고 가고 전국적으로 이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게 해서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하는 거를 뭐다? 땅을 조사했다. 땅을 검사했다 해서 검지라 부르기도 해. 검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위가 너무 다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했단 말이야. 뭘로? 석으로. 그래서 석고제라 불러. 되겠죠? 석 단위로. 우리도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 원으로 다 통일했잖아. 그런 것처럼 뭔지 알겠니? 그 단위를 석으로 다 통일했대. 석고제라 불러. 그런 식으로 통해서 그 영향으로 재밌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사회 부분 가서 다시 똑같이 중복으로 나올 거야. 이때 당시에 이 도시에는 무사랑 존인이 몰려 살게 되고 이때 당시 이 도시를 뭐라 불렀다? 조카마치로 불렀고 하고 농민은 농촌에만 살게 만들었단 말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로 쭉 계속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5, 16세기에 이 명나라, 조선, 일본의 모습이었고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임진왜란. 그래서 크게 보면 다 없더라도 이 느낌이라도 일단은 가져. 제일 처음에 이거 전부 다 외우기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명나라 같은 게 북로남해 때문에 약간 병신돼가고 있구나. 썩은 냄새 슬슬 나기 시작하는구나. 마탱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노답이었죠. 보니까 저끼리 지지고 먹고 싸우고 거기다가 군대도 똑바로 안 가고 세금 삥 뜯어가 농민들 힘들어지고 맞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반란 일으키고 이러는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100년간 계속 전쟁해가지고 새로운 신식무기 조총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완전 얘들은 힘 빠지고 있을 때 예언자 헬스 100년간 한 거야. 헬스. 그러니까 힘이 자신감 뿜뿜한 거지. 그게 터지게 된 거지.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일바로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는 17세기에 일어나는 1592년 일어나는 임진왜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